2026년 1월 서울 송파구 잠실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잠실 르엘. 르엘은 롯데건설이 선보인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입니다. 기존의 롯데캐슬보다 한 단계 위 강남권 최고급 주거시장을 겨냥한 상징적인 브랜드였죠.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만들어졌고 입지와 브랜드, 그리고 분양가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최상급 아파트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입주권이 40억 원을 훌쩍 넘었고 일부 거래는 48억 원까지 기록됐습니다. 많은 언론이 하이엔드의 상징이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 직후 이 단지는 전혀 다른 이유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결로, 결빙, 누수, 자재 변경 논란, 설계 변경 문제, 그리고 입주민들의 집단 시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팩트와 구조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과 건설 산업이 안고 있는 신뢰의 문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입주는 2026년 1월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이상 징후들이 하나둘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결로와 결빙 문제였습니다. 일부 세대에서 창문 하단부와 유리면에 물방울이 맺히고 심한 경우 얼음이 형성됐다는 주장입니다. 난방을 하지 않은 공실 상태에서도 창문이 얼어붙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단열 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결로는 곰팡이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벽체 손상, 호흡기 건강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아파트에서 이런 기본적인 주거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입주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가 알려졌습니다. 주차장 바닥과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영상이 공개됐고 일부 언론은 이를 구조적 하자 가능성으로 보도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소방 배관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누수라고 해명했지만 입주민들은 왜 새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설계 변경 문제였습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분양 당시 홍보 자료에서 제시됐던 주방 구조와 실제 시공된 구조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디귿자형 주방이 일자형으로 바뀌었고 수납 구조나 동선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은 건설 과정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변경이 입주민에게 충분히 고지되고 동의를 거쳤느냐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갈등의 핵심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쟁점, 바로 자재 다운그레이드 의혹입니다. 입주민 일부는 분양 당시 홍보된 독일산 고급 창호 대신 국산 제품이 설치됐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단열 로이 복층유리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유리가 쓰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품질 논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이엔드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자재와 마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48억 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창호라면 일반 아파트와는 달라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 무너질 때 논란은 하자 수준을 넘어 기망 분양이라는 단어로까지 확장됩니다. 논란은 개인 민원 차원을 넘어 집단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2월 초 입주민과 조합원 일부가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적혔습니다. 하이엔드라더니 냉동창고다. 결로와 곰팡이로 건강을 위협한다. 약속한 자재를 돌려달라. 이 장면은 많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와 조합이 설계 변경과 자재 변경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시공사는 모든 변경은 법적 기준과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법적으로 하자인가? 아니면 기대 수준의 차이인가? 법적으로 말하면 결로 자체는 항상 하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생활 습도, 환기 부족, 난방 방식 등 입주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 단열 기준을 충족했다. KS 기준에 맞게 시공했다. 일부 세대의 특이 사례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기준이 아니라 약속이다. 우리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하이엔드를 샀다. 광고와 실제가 다르다. 이 논쟁은 기술 논쟁이 아니라 계약과 신뢰의 논쟁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잠실 르웰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대형 재건축 단지에서 비슷한 논쟁이 반복돼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를 보면 입주 전부터 마감재 변경, 설계 변경,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개포, 반포, 송파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도 결로, 누수, 마감 불량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분양가와 기대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점. 둘째, 공사 과정에서 원가 절감 압박이 존재했다는 점. 셋째, 설계 변경과 자재 변경이 입주민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패턴은 이번 잠실 르웰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재를 바꿨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나 분양 광고에 특정 자재가 명시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독일산 땡땡 창호 적용, 고성능 로이유리 사용 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이와 다른 자재가 들어가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변경이 주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단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소음 차단이 약해졌다면 단순한 자재 변경이 아니라 품질 저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변경 과정에서 고지와 동의가 있었는가. 법은 변경 자체보다 절차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입주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법적 책임이 줄어들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책임이 커집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 보수로 봉합되는 시나리오. 결로 방지 공사, 창호 보완 시공, 누수 보수로 일단락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판단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 경우 기술적 판정이 내려지고 시공사의 공식 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자재 변경, 분양 광고 문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은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실 르웰 논란은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하이엔드 브랜드란 무엇인가? 둘째, 광고와 실제 시공 사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셋째, 건설 산업에서 신뢰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하자 논쟁은 항상 사회적 논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실 르웰 하자 논란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살펴봤습니다. 결로와 누수, 설계 변경과 자재 논쟁, 입주민과 시공사의 충돌, 그리고 과거 사례와 법적 기준까지. 이 사건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제는 단지 한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주거 문화와 건설 시스템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사례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이 사안을 이해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다음 재건축 시장에 어떤 기준을 남길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